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 도깨비 밸류입니다. 25년 7월 29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어제 마감글은 제가 에어컨이 고장나서 에어컨이 고장나니까 어제 같은 더위에 컨디션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마감 영상은 조금 미흡하게 좀 올려드린 거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무조건 오늘 올라야 하는 이유. 어제 급등이 나왔죠. 어제 급등 왜 나왔습니까? 테슬라에 납품을 해서 납품을 한다는 뉴스가 나와서 그렇죠? 호재 뉴스가 나와서 그렇죠? 그 이야기 자세하게 좀 더 이야기해드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는 혼조로 마감됐습니다. 전강 후양. 자, 갭상승이 나와서 시작을 했지만은 혼조로 나스닥은 상승하고 다우는 하락하고 이렇게 마감이 됐고 자, 유럽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미국하고 유로하고 자, 관세 협상 15%로 결정이 났는데 유럽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독일 증시는 1%나 하락을 했더라고요. 자, 오늘 외국인 움직임 가장 중요한 이유. 자, 이번 주 중요하죠. 그렇죠? 관세 협상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이번 주 또 옵션 만기가 끼어 있죠. 늘 끼어 있습니다. 옵션 만기는 주 목요일 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내일 모레 주 옵션 만기가 있는데 자, 지난주부터 외국인이 좀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어제도 그렇고 지수를 올릴 수 있는데도 안 올리더란 얘기야.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초급등이 나오는데도 지수를 살짝만 자기들이 신경만 써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옵션 포지션 상단에 잡아놓은 곳도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도 안 올리더란 얘기야. 자, 어제 삼성전자 그런 호재 뉴스가 나올 거를 얘네가 미리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뉴스가 나왔으면은 이걸 기회로 올리자 해야 되는데 오늘도 만약에 올리지 않는다면은 조금 외국인 움직임이 안 좋은 거예요. 자, 야 어제는 우리가 미리 잡아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안 올렸다 치지만 야 삼성전자 흐름이 저런데 야, 지수 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생각을 고쳐 먹느냐 안 고쳐 먹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코스피 이번 주 밴드 3290, 3100. 자, 도깨비 밸류가 월요일 날은 코스피 이번 주 3250, 3100을 찍어 드렸는데 그것은 중간값을 해드린 거죠. 자, 3290은 최고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자, 옵션 포지션을 보면 알겠죠. 자, 한번 그것부터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3260, 3270, 3220. 그래서 이 중간값을 3250이라고 제가 말을 했던 거고, 자, 어제 장 마감 끝나고 나서는 3280도 나왔고, 그렇죠? 자, 그러나 그 전에 3290도 나온 게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3290, 꼭 3290 간다기보다도 이 상단 중에 상단 3개, 하단 3개를 제가 꼭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단 3개 평균값을 낸 것이 아니고 평균값을 내면은 32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기 좋으라고 3290을 찍어 놓은 거예요. 왜? 요 숫자 선물 지수로 442.5, 442.5가 3290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290을 찍어 놓은 거고, 혹시 합니까? 관세 협상 혹시라도 잘 돼서 지금 분위기적으로는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이 증시라는 것은 늘 만에 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늘 변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제 삼성전자 초급등이 나왔듯이. 자, 저점은 이렇게 3100. 그렇죠? 3190도 있고 3120도 있지만은 3100으로 잡았습니다. 최저점. 그래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올려놔서 3290, 3100을 올려놓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처음 보신 분, 도대체 이게 뭔데요? 하실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5월 14일부터 올려드리는 외국인 투자들 또는 돈 많은 세력들이 옵션 포지션에서 상단과 하단을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상단은 야, 난 이번 주에는 이 정도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게 배팅을 했다는 거야. 누구는 또 야, 3100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배팅을 했다는 거고. 근데 여전까지는 2달 넘게 이 하단을 찍어놓은 최하점, 하단 중에 최하점이 여기서 3100이죠.
여전까지는 그렇게 간 적은 없어요. 이 중간값 또는 최고 높은데 거기까지는 떨어졌어도 최고 높다는 것은 3190이란 거렇고 이런 데 보면 3150 있죠. 여기까지는 최근 2주 동안은 3150 정도까지는 3150, 140까지는 떨어졌었거든. 어? 그렇죠? 그렇게 중간값은 떨어졌어도 최하점은 안 떨어졌는데 이번 주는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도깨비가 보수적으로 보자고 한 얘기예요. 현금 30%는 늘 준비하고 있대. 우리 회원님들도 뭔가 매수 종목이 올라와도 나는 현금 30% 만들어 놨으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현금 35% 있는데 그럼 5%는 뭐 매수 종목 나타나니까 5%는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꼭 30% 들고 있어야 된다는 제가 얼마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늘 미리 준비해야 된다. 미리. 그래야 좋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서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종목 흐름이 바뀌거든. 그러면 그 30%를 거기다 사용하는 거예요. 꼭 하락만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상단을 3200 이건 어제 거라고 해서 뭐 배제하고 전날 거 보자고. 금요일 날 거. 3260도 있고 3220도 있잖아. 심지어 어제 3220은 충분히 갈 수도 있는 날이었거든. 그런데 삼성전자가 초급등이 나와도 안 올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은 변화가 있는지 봐야 된다. 그겁니다. 변화가 없으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떠한 호재가 나와도 관세 협상 결정 나기 전에는 우리는 위로 안 보겠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 증시 흐름에 대해서 안 좋게 내보낸 뉴스들이 많잖아요. 세금 올린다, 뭐 그렇죠? 증권 거래세 올린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관세 협상 끝나고 나서 그런 뉴스를 내보내든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법인세도 1% 올린다. 24%에서 25%로 그렇죠? 1% 올린다. 이런 뉴스가 지난주부터 나오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증권 거래세를 올린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대주주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큰 손들이 들어올 일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수가 지금 못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뭐 테슬라다, 브로드컴이다, 어디다, 뭐 심지어 누구는 엔비디아다까지 말하는 여기저기서 막 말들이 많았었는데 제가 뉴스보다는 딱 대상은 테슬라다 이렇게 좀 일찍 올려드렸죠. 자, 증권 뉴스에서는 테슬라도 맞는 것 같고 브로드컴도 맞는 것 같고 이래저래 말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거 뭘 보고 올려드린 거냐? 자, 우리나라 유튜브나 어디 들어가서 우리나라 한글로 검색을 치지 마세요. 그럼 우리나라 언론밖에 안 보이면 안 뜹니다. 우리나라 언론, 알잖아요. 그렇죠? 자, 영어로 치면은 외국 증권사 또는 외국 유명 유튜버들이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저는 늘 그렇게 검색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확실하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드린 거고. 자, 어제 삼성전자가 대규모 공급 계약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어느 회사인지는 나오지 않았었고. 자, 그러면서 3%대 올라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장중에도 3% 정도 올라서 3%, 4%대 움직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코스피 지수 초반에는 급등이 나왔죠. 그러고 올라간 거 다 빠졌어요. 그리고 모든 업종이 다 거의 다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고 나서 1시 넘어서 일론 머스크가 SNS에 글을 올렸죠. 어떤 글을 올렸습니까? 이런 글을 올렸죠. 그렇죠? 자, 최소액이다. 어제 뉴스 나온 최소액이다. 실제는 몇 배 더 나올 수도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글을 어제 올렸단 말이야. 이런 글을.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6% 넘게 오후에 더 올라간 거예요. 삼성전자가 초급등이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그나마 코스피가 조금 올라간 겁니다. 어제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단 말이야. 그렇죠? 자, 이거죠. 삼성전자 갭상승 나오고, 삼성전자 갭상승 나오고, 이렇게, 이거밖에 안 내려왔어, 윗골이.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코스피 지수가 다 빠졌단 말이야. 어제 보세요. 자,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 삼성전자가 상승을 안 했으면 어제 우리 증시 1% 넘게 빠졌어요. 응? 대형주들이 쭉 빠졌거든 어제. 어? 그나마 삼성전자가 1시 넘어서 일론 머스크의 SNS 글 올린 것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그나마 요만큼 올라서 코스피가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거죠. 야, 어제 다른 대형주들은 왜 그렇게 많이 빠졌습니까? 자, 좀 전에 제가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증권 거래세 올린다고 그러지. 그렇죠? 자, 법인세 올린다고 그러지. 그리고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대형주들 증권주가 올라갈 리가 있습니까? 어제 증권주들 움직인 거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자,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어제 이렇게 쭉 빠졌죠. 지난주에 쭉 빠졌단 말이야. 이게 좀 전에 다 이야기한 그런 증권 거래소 올린다 그런 거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증권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신증권 볼게요. 어제 장대음봉 나왔단 말이에요. 어제. 지난주 쭉 빠지고, 지난주 동안. 그렇죠. 자, 대한민국 증시가 업종이, 자, 코스피 지수가 일봉으로 보면 여기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점프를 했잖아. 이때 올라간 것들이 뭡니까? 순환매가 한 바퀴 돌고 금융주, 은행주들, 증권주들이 올라가면서 이걸 끌어당긴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금융주, 은행주, 증권주 이때 스타트한 가격 있죠. 여기까지 올라왔었죠. 그거 다 빠졌어요. 지난주하고 어제까지 해서 다 빠졌다고.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때 코스피 지수 올린 거란 말이에요. 증권사들 올라가면서 다 빠졌잖아. 얘만 빠진 게 아니에요. 금융사 다 빠졌어.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 얘네. 다 빠졌잖아. 그렇죠? 자, 정부가 진짜로 지수 5천까지 올릴 거다. 그게 진짜였으면 이 타이밍에 관세 협상 끝마무리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뉴스를 내보내면 얘네가 떨어질 건 당연한 거거든. 그럼 지수가 내려갈 건 당연한 거거든. 그런데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 그게 참 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지수가 올라가려면 얘네도 물론 반등이 기술적 반등 나올 때는 됐어. 근데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알 것 같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지수는 버텨주고 올라가는데 만약에 외국인 애들이 또 올릴 생각이 없다. 그걸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어디서 보느냐? 채널방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글을 올려드립니다. 야, 오늘도 증권사하고 금융주 힘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뭐 매수 들어옵니다. 뭐 하면서 그걸 올려드리면서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것만 보면은. 자, 이 주소는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 밑에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타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이 살아야 돼요. 자, 이거 제가 어제 사진 찍어 올려드렸죠? 이거 보세요. 자, 어제 삼성전자는 잘 가지만 어제 코스피 이게 40개 정도 되거든요, 업종이. 40개 중에 30개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야. 어제 증권주, 보험주, 금융주가 1, 2, 3등 하락이 제일 컸죠. 이거가 좀 전에 말했죠. 코스피 지수 레벨업 만든 선수들이 그 선수들이 다 빠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건 뭐야?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이 업종 그래프도 중간중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지수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이거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미국 증시가 간밤에 어떻게 끝났는지 차트라도 한번 봐야죠. 자, 다우존스하고 나스닥 차트 두 개를 오늘은 보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0.14% 보합에 끝났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어요. 자, 다 미국 증시 음봉입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좋았다는 얘기지. 시작은 가면서 쭉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 지수도 갭상승이 나오고 나서 보합까지 떨어졌다가 막판 동시호가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동시호가에 올라갔잖아. 동시호가에 올라가서 0.33% 상승 마감이 됐다. 자, 종목을 보면 자, 엔비디아 잘 올랐어요. 엔비디아는 잘 올라서 끝났고 자, 엔비디아가 1.87% 올랐습니다. 자, 테슬라도 볼까요? 자, 고마운 테슬라. 그렇죠? 자, 일론 머스크 때문에 어제 삼성전자가 초급등이 나온 거니까. 자, 3% 올랐네요. 최근에 테슬라가 좀 개파락이 나왔었는데 내려간 거 일단 다 올라왔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지막으로 보고 미국 선물 지수 보고 다시 우리 증시로 넘어갑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62% 올랐어요. 자, 미국 증시는 혼조에 끝났어도 반도체 지수가 괜찮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 증시 미국 증시로서 악재를 받은 것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지수는 이렇게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다시 넘어와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자, 우리 증시 좀 전에 다 이야기해 드렸듯이 오늘 포인트는 뭐냐? 야,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삼성전자가 증시 분위기를 올려주는데 지수가 못 올라가고 있는 것은 어제는 올랐지만 코스닥은 빠졌어. 코스피는 올랐지만 어제 삼성전자 아니었으면 1% 이상은 우리 증시가 코스피에서도 빠졌다. 그렇죠? 자, 주 요인이 뭡니까? 주 요인이 대한민국에서는 현 정권에서 자 지수 5천 올라간다 말을 했고 그래서 3,200까지는 잘 올라왔어. 그런데 지난주부터 증권거래세 올린다, 법인세 올린다, 그리고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 이런 뉴스가 나온 뒤로부터 큰 손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제 제가 마감글에 이야기해드렸죠. 야, 지난주부터 제가 이상하다고는 이야기해드렸죠. 채널방에 계속 올려드렸죠. 외국인들이 이상하게 지수를 올릴 수 있는데도 안 올린다고. 그렇죠? 어제도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삼성전자가 초급등 나오면서 만들어줬는데도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것이 오늘도 나오느냐? 아니면 외국인 투자, 야, 삼성전자가 너무 강한데, 야, 어차피 옵션 포지션 위로 잡아놓은 거 거기까지로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나올지,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서 강도를 체킹을 해야 된다. 왜? 자, 이번 주 관세 협상,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협상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미뤄진다.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15% 나오든 18% 나오든 20%가 나오든 이번 주에 결정이 나느냐? 8월 1일부터니까. 그렇죠? 결정이 나올 텐데 어느 답이 나올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관세 협상을 떠나서 삼성전자가 잘 가니까 일단 올리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꿀지 안 바꿀지 오늘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내용은 채널방에서 제가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실시간으로 분위기를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현금 30%는 계속 만들어 놓고 보유하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30% 만들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2주 전부터 벌써 이야기해 드렸다는 얘기야. 현금 30% 만드신 분들은 제 말을 듣고 만드신 분들은 그걸 지키고 있자는 얘기야. 30%를.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 밸류였습니다.